예,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난항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만 내놓으면 민주통합당이 원하는 상임위 중 하나를 양보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법사위만은 꼭 지킨다는 그런 입장인데 18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지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과 이 문제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에 19대 의회에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10시에 국회 개원식 그리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이른바 원포인트로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는 거죠? 현재 지금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미지수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가 개원식만 해봤자 식물국회인데 왜 하느냐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굉장히 팽팽히 맞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야당이 맡아왔지만 여당의 입장은 이제는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의 어떤 직권상정도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사위원장마저 야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회가 안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에는 상당한 그 모순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왜 야당이 맡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새누리당이 17대 때에 그 야당 시절에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야당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차지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법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동안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다라든가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었겠죠. 그래서 MB 정부 시절에는 날치기가 5차례나 있었고요. 예.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예산 날치기가 3년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 법사위원장에 대한 논리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를 장악함으로써 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 MB 정부 들어와서요. 예.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BBK 가짜 편지 사건부터 민간인 사찰, 내곡동,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 각종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제 동생도 거론이 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에 그 법사위를 장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예를 들면 박기태 국회의장 사건, 박영준, 최시중 이상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18대 때도 이 그 새누리당이 그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법원에다 압박을 가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개특위를 운영하면서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불만을 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사건들이 이제 그 다음 정부 때는 대부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숨기고서 이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저렇게 고집하려는 것 아닌가. 예. 이한구 대표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를 그 민주당에게 주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국토해양위를 말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를 18대 때에 그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젖과 꿀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차지하고 그것을 즐기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법사위가 일정 부분 약화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법안이 장기간 그 계류가 돼서 올라가지 못하면
지금은 네. 자동 상장되는 것으로 몸싸움 방지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가니까요. 네, 예, 국회의장 직권 상정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법사위에 대해서 여야가 왜 이렇게 매달리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그 분석을 아무튼 해주셨는데요. 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야당 입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법사위를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집권 여당이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영향력을 하게 되면은요. 예. 그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야당의 법사위원장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집권 여당은 그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예. 것입니다. 예. 박영선 의원의 의견이신데 근데 그 지난주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인터뷰한 바 있는데요. 네. 18대 국회 뭐 그전에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에 이제 법사위는 그 야당이 국회 어떤 법안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국회 내에서의 충돌 이런 것은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 안전장치로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19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만 이걸 여전히 야당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발목 잡기가 계속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어떤 위해서라도 방법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이게 법이 다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예.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그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예. 17대 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장악을 하면서 예. 재벌 특혜 법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재벌 특혜에 규제를 가하는 금산분리법 같은 거, 예. 예.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예. 이제 18대 때는 반대로 야당이 법사위가 저희 민주당이 법사위를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예. 한나라당이 주로 이제 18대 때에 날치기를 했던 법안들이 뭐 4대강이라든가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4대강이라든가 예. 아니면 재벌 특혜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법들을 주로 이제 날치기 상정을 했고 예. 그런 법들이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어떤 제동이 조금 걸렸던 건 사실인데요. 예. 그러한 제동마저 걸리지 못했다면 지금 과연 그 재벌 특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는데 예. 사회의 어떤 공정성 문제라든가 사회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예. 많은 균형이 깨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민주통합당 내에서 MB 새누리 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네. 예. 뭐 연관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다라고 생각할지는 않을까요? 그런 분석이 보도가 됐더군요. 글쎄요, 뭐 아직 그 상임위원장과 관련된 자리는 예. 협상이 끝나야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 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원내 협상이 마무리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혹시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 몫으로 되고 맡으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뭐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 이것은 그 당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서로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요. 예. 정무위원장에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 누구가 거론되는데 뭐 그 부분 그런 것은 서로 지금까지 예. 서로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네. 예. 다른 당에 누가 위원장을 맡을지는 네네 그렇습니다. 관여하지 않는다. 네, 네. 저는 본인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굳이 뭐 법사위원장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제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요. 네. 지금 그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보면 지난 1.15 전당대회 출마해서 지도부에 참여했던 사람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 당내 젊은 주자들한테도 좀 개방하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지금 그 유력 후보들인 김한길, 이해찬 후보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당권 대권의 분리는 균형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규정을 보면은 이게 1년 전이기 때문에 예. 좀 지나치게 기한이 길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당권 대권의 분리 규정은 그냥 놔두고 예. 그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적어도 지난 1.15 이전의 시기로 조정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시겠네요. 아니 꼭 1.15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1년 상징적으로 전부터, 드린 질문입니다. 예. 네, 1년 전부터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길지 않느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당원이 개정될 때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라고 예.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로 줄이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또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 또 예. 1.15를 기준으로 해서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아무튼 그 네. 줄이게 되면 네네. 1.15 전당대회 나갔던 그 주자들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되니까 네네.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박영선 의원은 대선 후보 출마에 생각이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셈이거든요.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의 정리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뭐 보도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의 어떤 그 대권 주자를 뽑는 어떤 예. 그 경선을 좀 활발하고 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예. 그런 어떤 활발하고 탄력적인 사람의 한 명이냐라는 예. 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부정하시진 않은 걸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목은 본인이 정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에 드린 질문들과 연관지어서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군요. 책 제목을 보니까. 근데 이 책을 냈다 그래서 예. 뭐 흔히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책을 낸다 대부분 이렇게 그러시니까요. 네, 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요. 예. 이 책이 지난 연말쯤에 거의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연말에 책을 내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4.11 총선 끝난 다음에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출판사하고 의논해갖고 아무튼 끝난 다음에 냈는데 알겠습니다. 내니까 또 이런 그 질문을 받게 되는군요. 예.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MBC